오늘은 라이카니 캠핑 트레일러를 리뷰합니다. 라이카니 캠핑 트레일러 현재는 다 설명하기 좋게 다 펼쳐진 모습인데, 펼쳐지기 전 모습은 이걸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다 펼쳐놓은 상태입니다. 일반 트레일러랑 가장 큰 외적인 특징은 일단 차체가 스틸입니다. 스틸에 레트로라이너 도장이 되어 있어서 픽업 트럭의 바닥을 하는 베드라이너 깔 때 기스나지 않게 하는 레트로라이너 재질입니다. 라이칸이라고 써 있는데 우리나라 국산 제품 파주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AS가 유상이지만 되고, 이 안에는 지금 산업용 배터리 250A 해놨습니다. 500A 하나를 더 올릴 수도 있고, 이건 장작, 전차주님이 쓰시는 장작입니다. 여기에 인버터 있고, 실제로 오프로드를 가다 보면 이렇게 막 트레일러가 꺾이는 경우도 있고 한데, 히치볼로 장착된 타입은 홀컵이 히치볼이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런 경우 없이 상하좌우 다 움직이게, 여기 구멍에 이제 락장치만 해놓으면 절대 빠지지 않는 요 쇠막대기 부분은 이제 그 픽업 트럭 뒤로 들어가는 거고, 요게 락장치 막대기를 꽂고 하면 이게 관절이 상하 좌우 다 움직이는 타입이기 때문에 오프로드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아주 튼튼한 로봇 관절 같은 아주 독특한 제품입니다. 요거가 이제 앞바퀴 내려서 전후 좌우 무보로 이동하실 때 이거 무보 다 정상 작동 됩니다. 트레일러를 이렇게 펴기 전에 외관은 길이가 4.39m, 폭이 2.03m, 높이가 2.15m, 요 루프탑 텐트를 접었을 때 높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 2.2나 2.3은 무사히 통과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타이어가 굉장히 큰 사이즈가 들어가서 120, 245, 75R16 인치. 그래서 오프로드에서도 굉장히 지상고가 높기 때문에 좀 험지를 가기에 좋습니다. 또한 이렇게 탈퇴각이라고 하죠. 요 트레일러를 매달고 앞에 히치볼 쪽이 상하 좌우 동서남북으로 다 움직이는데, 산을 올라간다고 할 경우에 비탈진 긴 곳을 가게 되면 이 바닥이 네모난 곳은 닿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깎인 디자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이 닿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 차량은 무게는 1.3톤 이렇게 스틸 재질의 레토라이너를 칠한 방식이기 때문에 1.3톤이기 때문에 면허가 필요합니다. 트레일러 소형 면허가 있어야 합법적으로 운전하실 수가 있으시고, 2층 치층 공간부터 보겠습니다. 2층 치층 공간은 이렇게 제가 미리 사다리 세팅까지 다 해놨는데, 저 꼽혀놓은 것도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길이가 제가 미리 사이즈를 재보았더니 길이가 202cm로 길이 2m 되시는 분도 주무실 수가 있고, 폭이 1260으로 성인 2명이 자기에 충분한 넉넉한 공간입니다. 애들이 잔다면 끼어서 엄마 아빠와 자녀 2분, 조그만 자녀 3분까지도 잘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인이 잔다면 2명이 자는 게 딱 적당할 것 같고, 일반 루프탑 텐트에 비해서 이거는 지붕에 완전히 모든 바디가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안정적입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올라와서 흔들어도 흔들림이 없고, 바닥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합니다. 이쪽 부분은 약간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머리를 이쪽으로 두셔도, 제가 키가 175인 경우는 머리를 이쪽을 둬도 다리가 이렇게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머리를 이쪽으로 두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둬도 이렇게 다리가 많이 남고, 여기 한참 올려요. 바닥까지는 한 25cm 더 가야 길이가 꽉 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휴대용 배터리를 하나 갖고 다니시면 여기 실내에서도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LED가 들어와서 LED 작업을 다 해놓으셔서 저녁에도 밝게 여기 안에서 인터넷을 하든가 다락방 개념으로 밖에 경치를 구경하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차 지붕을 보니 이렇게 맥스팬이 돼 있고, 롤바와 태양광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밖에 메시창도 돼 있고,
비가 들이친다 하면 얘를 쳐서 비를 맞지 않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1층 침실 공간입니다. 1층 침실 공간은 여기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쳐 있는데 그것도 자물쇠로 열고 닫을 수가 있고, 요 길이를 미리 재보니까 2층보다는 약간 더 작습니다. 그래서 1층 공간은 가로가 1300, 요렇게 1300 성인 2명 잘 수 있고, 세로가 1930, 그래서 193cm 이하의 성인은 이렇게 이 매트리스 방향으로 2명이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혼자 자신다면 이렇게 상을 깔아놓고 커피를 마시면서 밖을 내다보도 됩니다. 제가 키가 175인데 이렇게 앉았을 때 높이가 뭐 한 뼘 이상 남기 때문에 충분히 생활하는 데 공간이 제약이 없습니다. 이 실내는 여기는 다 사물함, 서랍장들, 전에 쓰시던 물품들, 전차주가 쓰시던 물품들이 있고, 이게 다 수납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짐들을 수납하실 수가 있고, 여기는 양쪽에 모기장과 이게 그냥 열리는 창과 모기장과 이렇게 암막 커튼까지, 프라이버시 암막 커튼, 모기장 다 이렇게 그냥 열리는 거, 닫히는 거 다 됩니다. 여름이니까 모기장으로 해놓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됩니다. 그 다음에 한여름에 바닷가 갔는데 때 한 볕에 더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에어컨까지 딱 틀어보면, 지금은 전기를 연결해 놓았는데 한전전기를 열 때 시원한 바람이 잘 나옵니다. 요 뒤에 실내기도 연결돼 있어서 그 실내기 쪽 방향을 열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한겨울에 쓰는 바닥난방, 이제 바닥난방이고, 얘가 무지동 히터, 여기서 따뜻한 바람이 나옵니다. 이건 겨울철에 쓰는 옵션입니다. 그 다음에 혹시 무시동 히터 켜고 자다가 일산화탄소 중독되면 안 되니까 여기 감지기가, 일산화탄소 감지기가 여기랑 여기 두 군데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겨울에 여름에 그냥 팬만 틀겠다 그러면 요거 약간 지붕을 기울여 놓고 이렇게 팬을 돌리면 바람이 들어오게 나가게 양방향 모두 됩니다. 요거는 현재 안으로 바깥 바람이 들어오는 거. 혼자서 간단하게 차박을 할 때 이렇게 해놓고 여기 막대기를 딱 밑에 받치시면 얘는 또 하나의 테이블이 됩니다. 여기 아니면 이런 작은 테이블에 놓고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창밖을 구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문을 나와서 여기 어닝도 있는데 지금 여기 바닥이 아스팔트 바닥이다 보니까 지금 어닝을 펴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있다는 거는 나중에 제가 노지에 나가서 필 기회가 있으면 한번 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지금 한전전기를 이렇게 연결해 놨는데, 이건 에어컨을 킬 때는 한전전기를 연결을 하셔야 되고, 그냥 노지에 나가서 전기를 쓸 수가 없다 하면 저 산업용 전기 배터리를 쓰는 건데, 에어컨을 키기에는 용량이 너무 작습니다. 나중에 인산철 배터리나 리튬이온 배터리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게 좋겠고, 아니시면 에어컨 없이는 뭐 팬을 돌리고 이렇게 오디오를 켜고 그 인버터로 수전 작동시키고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USB 오디오로 음악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블루투스로도 음악이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파워 버튼, 이제 키친, 와터, 그리고 물 수전 작동하게 하는 거, 인버터 실내 전기, 프리즈는 냉장고인데 이건 어떤가? LED는 여기 부엌 등 이런 거 관련한 겁니다. 여기도 별도의 수납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잡다한 것들 여기다 수납해 놓는데 WD-40나 이렇게 이 휠 락 장치들 이런 거 보관해 놓으면 좋습니다. 이 부엌을 열어놓은 건데, 이거는 나중에 떼셔서 안 쓰셔도 되지만, 전차주 얘기로는 여기다가 자전거 캐리어를 연결하는 장치를 잘 장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 떼시는 게 나중에 레저 활동하기는 더 장착할 수 있는 제품이 많아서 그냥 있는 채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에 여기는 지금 수전 연결을 다 해서 꼭 끼면 물도 잘 나오고 가스레인지도 있는데, 전차주는 여기 안 쓰고 여기다가 가스레인지 하나 조그만 거 올려놓고 쓰셨다고 합니다. 한밤중에도 여기 불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깜깜한 데 가서 요리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밑에는 보면 에어컨을 켜실 때는 항상 요거를 열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닫혀 있지만 얘를 이렇게 열어 두시면 여기 실외기, 에어컨 실외기이기 때문에 바람이 통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시연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다라통에 물을 담아왔는데, 실제로는 이런 기름통이나 물통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물통이 여기 처음에 이렇게 있었는데 전차주가 여기다 기름을 넣었는지 물을 넣었는지 제가 한번 냄새를 맡아보니까 기름 냄새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무것도 쓰신 적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거를 그냥 물통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 20리터 들어가니까 얘를 물을 20리터 담고 또 이쪽에도 20리터 담고 하면 총 40리터의 물을 가지고 다니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는 상수통, 하나는 오수통으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일단 여기에 물이 담겼다는 가정하에 제가 요걸로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파이프가 한쪽은 이게 제가 헷갈려서 제가 글로 써놨습니다. 이게 물 들어가는 상수통입니다. 그리고 얘는 하수통입니다. 물이 나오는 물. 그런데 그러면 요거 하수통을 제가 일단 빼놓고 해보면 요 통이 이제 물이 있다는 가정하에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요렇게 여기다가 상수통에 넣는 거고, 이게 물통이라는 가정하에 켜보면 이렇게 빨아들여서 하수통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잘 작동이 됩니다. 아주 시원하게 나와서 여기서 뭐 상추를 씻거나 야채를 씻거나 과일 씻고 설거지하고 다 될 것 같아요. 해서 오수도 받아서 이제 필터링을 해서 버리시거나, 아니면 만약 깨끗한 물만 손 씻는 정도다 그러면 그냥 노지에 흘려도 큰 문제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고 여기는 무시동 히터 기름 넣는 겁니다. 이게 실내에 무시동 히터 장치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더운 물 호수고 저 빨간 게 더운 물 꽂는 곳이라는데 겨울철에 더운 물을 동파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 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무시동 히터 나오는 곳입니다. 요거는 왜 있냐면 2층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2층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2층 루프탑에 이렇게 해놓고 하면 1층은 당연히 뭐 별도 장치 없이 무시동 히터를 켜서 따뜻한 바람이 들어가는데, 2층의 경우는 이렇게 따뜻한 바람 호수를 연결을 해 주어서 2층에도 한겨울에 따뜻하게 잘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 요 조그만 공간에 별게 다 들어갔습니다. 싱크대, 무시동 히터, 에어컨 실외기, 참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캠핑 나가서 여기에 만약에 자전거를 연결했다, 자전거를 연결해서 땀이 났고 혹은 바닷가에서 수영을 했는데 샤워를 해야겠죠. 여기 자전거를 연결을 해서 자전거를 잘 타고 나중에 땀을 많이 흘렸거나 바닷가 가서 수영을 하고 이제 염분을 씻어야 돼서 샤워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요 칸을 열면 여기가 샤워기가 수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틀어보면 여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물이 나옵니다.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고, 그래서 샤워도 어디 바닷가나 땀 흘리고 나고 샤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잘 나옵니다. 그리고 안 쓸 때는 여기 다시 잘 넣어 놓으시고 여기 밸브를 잠그시면 됩니다. 트랙보드가 있어서 어디 빠졌을 때, 트레일러나 견인차가 빠졌을 때 쉽게 끌고 나오기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버시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장착을, 이걸 양쪽을 누르면 이렇게 장착이 되고, 이 버튼을 자동차 리모컨처럼 이렇게 하면 뒤로 가고, 이렇게 가면 앞으로 가고, 또 이렇게 하면 또 회전도 되고, 한쪽 바퀴만 이렇게 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다 왔다 갔다가 가능합니다. 가면 앞으로, 가면 뒤로. 지금 물통을 아직 안 채웠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제를 하실 때는 다시 이거를 이렇게 누르시면 저기 바퀴 있는 것이, 여기까지 라이카니 오프로드 캠핑 트레일러 리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탁 차량이므로 차량 보러 오시기 하루 전날 연락 주시고 보러 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